말을 바꾼 건 크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말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이 편해졌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다. 수요일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 하나의 약속을 두고 살기 시작했다. 대화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 하나만 바꿔보자는 약속이었다. 말의 양을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성격을 고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한 번만 더 붙잡아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나는 평생 말을 빨리 꺼내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속도가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말을 멈춘다는 건 나를 잠시 멈추는 일이기도 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저녁 식탁에서였다. 아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나는 중간에 말을 보탰을 것이다.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럴 땐 이렇게 말해야 해. 그런 말들이 습관처럼 따라붙었다. 그런데 그날은 입안에서 말이 맴돌다 멈췄다. 수요일에 배운 대화의 순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는 그 순서. 나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봤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꺼내는 표정을 보려고 애썼다. 그 표정은 설명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끝까지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대단한 반응도 멋진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이 줄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편안했다. 나는 그 순간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담았다. 이게 말 하나 바꾼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말을 더 잘해야 집이 편해진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날은 말하지 않은 게 집을 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그 작은 실천을 반복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늦추는 연습이었다. 아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었다. 그 쉬는 시간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예전 습관대로 나오는 말인가?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의 방향이 달라졌다. 필요 없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꼭 해야 할 말만 남았다. 나는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놀라웠다. 집 안에서도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각자 방으로 흩어지던 저녁 시간이 조금씩 거실에 머무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괜찮았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편안함에 가까웠다.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집이 달라진다는 건 가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머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아직도 그 말 하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한다. 그렇구나. 예전 같으면 절대 대답으로 쓰지 않았을 말이다. 해결도 없고 조언도 없는 말. 그런데 그 말 하나가 아내의 표정을 바꿨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쳤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다. 집을 바꾸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내려놓게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보게 되었다. 말이 바뀌면 집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작은 실천이 다음 변화를 불러올 거라는 걸. 말 하나를 바꿨다고 해서 모든 게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변화는 늘 그렇게 온다.
아주 작게, 알아차리기 힘들게 시작된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의심했다. 집이 편해진 것처럼 느껴진 것도, 아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도, 그냥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변화를 확인하려 애쓰지 않으려 했다. 다만 같은 실천을 계속해 보기로 했다. 말 하나를 늦추는 일, 듣는 시간을 먼저 갖는 일, 그 순서를 지키는 일만 반복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예전보다 말을 더 이어서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지 않았고, 내 반응을 살피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놀랐다. 그동안 아내의 말이 짧아졌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말을 자주 끊어왔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길어졌다는 건 마음이 덜 경계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형태의 불편함이 생겼다. 말을 줄이다 보니 내가 설명하지 않는 상황들이 늘어났다. 예전 같으면 바로 해명했을 일들, 바로 짚고 넘어갔을 일들을 그냥 두게 되었다.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안해졌다. 혹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물러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갈등 속에 들어갔다. 말을 더 줄여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다시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 갈등은 사소한 사건에서 표면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약속 시간을 놓친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나는 바로 말을 꺼냈을 것이다. 왜 늦었는지 미리 말해줬어야 하지 않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들은 모두 옳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잠시 멈췄다. 그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신 한마디만 했다. 괜찮아. 그 말은 나에게도 낯설었다. 설명도 없고 판단도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로 상황은 더 커지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히 넘어갔고 불필요한 감정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걸까? 아니면 관계를 먼저 두는 선택일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말 하나를 바꾸자 집안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에는 말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말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말에 민감했다. 어떤 말은 집을 편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집을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그동안 후자를 너무 자주 선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옳은 말, 맞는 말, 필요한 말이라는 이유로 던진 말들이 집안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갈등은 여전히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안, 말을 하면 생길 마찰.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집이 금세 차가워지지 않았다. 말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집은 예전보다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이 실천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 나는 느꼈다. 집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걸. 집이 달라졌다는 걸 확신한 순간은
내가 잘한 일을 확인했을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 하루가 길었고 몸이 피곤했다. 밖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기분이 상했는지. 말로 풀어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생각이 따라왔다. 이 말을 지금 꺼내면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흔들렸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 참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먼저 내 얼굴을 살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받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 설명이 집안의 공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조금. 그게 전부였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전부 담지 못했지만 집을 흔들지도 않았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물을 가져다 주었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꺼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을 지나며 깨달았다. 집이 달라졌다는 건 말이 줄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책장을 열었다. 습관처럼 손이 갔던 책, 정약용의 글이었다. 예전에는 현실과 책임을 배우기 위해 읽었지만, 그날은 내 선택을 확인하고 싶어서 펼쳤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말은 사람을 향하지만 그 끝은 집에 남는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말은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으로 가져오는 말, 그 말의 끝은 결국 집에 남아 분위기가 되고 공기가 된다. 나는 그동안 그 끝을 너무 가볍게 여겨왔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내가 왜 말 하나를 바꾸기로 했는지 분명해졌다. 말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집에 남을 것을 골라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이 남긴 기운은 오래 머문다. 그 기운이 쌓여 집이 된다. 그 사실을 이해하자 말 앞에서 느끼던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다. 내가 말을 참는 게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말의 결과가 쌓이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말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집을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이제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말 하나를 바꾼다는 건 집의 하루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선택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을 중심에 두는 기준이 생겼다. 나는 이제 묻는다. 이 말의 끝은 어디에 남을까?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하고 다시 선택하게 만든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집이 달라졌다는 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는 걸. 그 이후로 집은 조금 다른 공간이 되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집이 갑자기 웃음으로 가득 차거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다는 것이었다.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말로 풀어내야만 하루가 끝난다는 생각에서도 조금씩 멀어졌다. 나는 집을 말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곳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대신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 꼭 필요한 말만 오갔고, 그 말들은 대부분 집에 오래 남지 않았다. 불필요한 감정이 쌓이지 않으니 다음 날로 이어지는 여운도 달라졌다. 나는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아침 공기가 가벼워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덜 무거워졌다. 집이 달라졌다는 건 이런 사소한 감각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말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다. 이 말은 집을 편하게 할까? 아니면 나만 시원해질까? 그 질문은 나를 자주 멈추게 만들었다. 멈춘다는 건 예전의 나에게는 후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아니라 집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 기준이 생기자 말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지금이라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옳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을 흔들고 솔직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지금의 깨달음이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졌다. 말 하나를 바꾼다는 건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일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집에서 더 많이 듣는다. 말이 없을 때도 그 침묵이 전하는 분위기를 느낀다. 예전에는 침묵을 채워야 할 공백으로만 보았지만 지금은 머물러도 괜찮은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집이 편해졌다는 건 말을 줄여서가 아니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 변화는 나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나는 실수할 것이다. 피곤한 날에는 예전의 말투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 말의 끝이 어디에 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집은 완벽한 말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말만 필요한 곳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집이 달라졌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변화였다. 말의 방향을 바꾸자 관계가 달라졌고 관계가 달라지자 공간의 느낌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그 연결을 믿는다. 말은 지나가지만 집은 남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을 고른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어른다운 삶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는 집을 남기는 말을 하며 살기로 했다. 말의 끝은 결국 집에 남는다. 오늘은 집에서 말을 하나만 덜어보세요. 당신의 집에 남아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떠오른 한 문장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이 말은 집에 남길 말일까?